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와 기술주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QLD, TQQQ 또 반도체를 추종하는 SOXX, SOXQ, USD, SOXL 이런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제목을 보시면 반도체 혹한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목한 클라우드. 반도체 혹한기라는 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와 기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혹한기가 올 것이지만 클라우드 도입으로 서버용 반도체 수요는 견조하고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중심으로 반도체 전략이 재편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차로 비유를 하면 요즘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출고가 잘 안 되고 있죠. 차량을 정말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뭐 현대로 따지면 제네시스, 벤츠로 따지면 S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이나 Q8 시리즈 이런 고급 모델들은 수요가 견조하다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반떼 겁나게 팔아봐야 제조사는 남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팔지 않아도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고급 제품을 많이 팔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건데 반도체도 거의 비슷합니다. 생리가. 반도체 자체는 전반적으로 혹한기가 올 것 같은데 클라우드가 너무나도 지금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중심으로 반도체 전략을 재편한다는 겁니다. 돈 되는 쪽에 집중하겠다는 얘기죠. 내용을 보면 최근 수요 둔화와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겨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IT 기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그래서 한동안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밥 한 끼 사 먹기도 솔직히 부담스럽죠. 기름값도 비싸고.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다시 IT 수요가 줄었다는 겁니다. 수요가 주니까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래서 반도체에 다시 혹한기가 오고 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암울해 보이지만 이제 반전이 있죠. 클라우드 시장이 지금 너무나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돈 되는 서버 D램, 기업용 SSD 이런 것들의 수요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버용에 쓰이는 반도체들은 우리 일반 개인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성능도 좋고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고객도 일개 개인이 아니라 대형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텐센트, IBM 이런 기업들이죠. 그럼 데이터 센터는 왜 이렇게 커지느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인공지능, 메타버스, 자율주행 자 이런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필수입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저장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클라우드 서비스는 점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약 629조에서 2025년에 1092조로 불과 3년 만에 2배 정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커지냐?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막대한 양의 정보 연산을 돕는 고성능 D램, 그리고 이것을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들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은 성능을 요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D램 글로벌 점유율 1위는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도 역시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 사실 이것도 서버용 메모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것들은 잘 안 팔렸는데 진짜 돈 되는 서버용은 아주 잘 팔렸다는 얘기죠. 이미 시장의 흐름 자체가 AI나 머신러닝 같은 고성능 컴퓨팅으로 흘러가고 있고 자 이런 분야들은 계속해서 초고성능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야의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봐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렇게나 전망이 밝고 돈 되는 사업에서 삼성전자의 기업용 SSD 매출액은 전 세계 매출의 49.6%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거의 절반을 다 해먹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하이닉스는 약 24.3%, 이렇게 국내 두 기업만 합쳐도 약 74%의 점유율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서버 100개 중에 74개는 다 우리나라 제품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소비자 시장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돈 되는 분야는 정말 성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어떤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느냐? 거의 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미국 기업들입니다. 자,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보면 33%가 아마존 웹서비스, 20%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10%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그 밖의 기업이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성이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세계 클라우드 시장이 41%나 성장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상위 5개 기업이 80% 이상을 점유합니다. 속된 말로 그냥 소수 기업이 다 해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느냐? 바로 나스닥 100에 들어가 있죠. 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 구성 종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10.4%, 아마존 7%, 구글이 7.2% 정도를 차지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뭐 실적 자체는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비안으로 좀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주가가 올랐던 것은 바로 주력 분야인 아마존 웹서비스가 너무나도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존 생각보다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왜 안 좋게 나왔는지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주력 분야에서 못한 게 아니라 리비안에 투자한 게 손실이 났단 말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사업인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실적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고 누가 봐도 클라우드 서비스 전망 너무 밝은 것 같아. 그래서 주당 순손실을 내고도 당일에 주가가 올랐었죠.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실적 발표 당일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100을 잘 보면 애플 있죠. 테슬라도 있습니다. 게다가 엔비디아도 있고 메타, 메타는 옛날 페이스북이죠. 사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메타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보래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같은 클라우드 세계 3대장 기업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나스닥 100이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리고 반도체도 빼놓을 수가 없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받는 건데 이 둘을 따로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와 기술주는 그냥 패키지로 무조건 같이 가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언급을 했지만 사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 기업이 마이크론이고 이 마이크론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TSMC, GPU 2위 기업인 AMD, 또 나스닥 100에도 들어가 있는 GPU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도 있고 종합반도체 세계 2위 기업인 인텔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 공급사인 ASML,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도 있고 모바일 AP 세계 1위 기업 퀄컴, 팹리스 세계 1위 기업인 브로드컴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기술주 어벤져스의 모임이 나스닥 100이고 반도체 어벤져스 모임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입니다. 또 개별 종목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이자 메모리와 비메모리 합친 통합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에서 대장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으면서 비즈니스 관계를 주고받는 겁니다. 큰 흐름에서 보시면 반도체와 기술주가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어렵지 않게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초입에 와 있는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와 기술주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투자를 안 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생각을 해봐도 답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반도체 전망, 기술주 전망, 과연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들은 같이 크게 성장할까요? 아니면 뭐 따로 국밥으로 놀까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판단은 각자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